52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안정기라고 말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김서연에게 52세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나이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사랑하는 딸 하나,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그런데 지방 발령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외로운 밤, 같은 처지의 후배와 나눈 술 한 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어느 날 밤, 서연 씨,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 처음이죠. 40대 후배 재혼의 속삭임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밤, 샤넬 백을 건네는 그의 손길, UAE 사막 도시에서 보낸 금지된 시간들, 그리고 결국 들통난 불륜. 당신, 정말 그 남자랑 그런 거야? 무너지는 남편 앞에서도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UAE 발령, 티켓 2장, 가족의 안정과 뒤늦게 찾은 열정 사이에서 52세 한 여자가 내린 위험한 선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민준의 한숨 소리. 또 서연아,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텅 빈 원룸을 바라봤습니다. 6평 남짓한 자취방. 52세에 다시 시작한 혼자만의 생활. 대기업 사무직으로 20년을 다니다 받은 지방 발령.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계란, 그리고 맥주 몇 캔. 민준이는 지금쯤 딸한테 저녁 해주고 있겠지. 남편 박민준, 54세. 그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 딸 수진이 저녁을 챙기고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는 그런 아빠. 요리도 잘해서 딸이 아빠 음식이 엄마 음식보다 맛있어 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응. 그냥 김치찌개. 그래. 대화는 늘 이 정도였습니다. 딸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한데 저한테는 항상 무뚝뚝했어요. 결혼 14년 차, 40대에 만나 늦은 결혼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서울에 있었다면 지금쯤 집에 가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혼자 맥주나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똑똑.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들 회식 어때요? 금요일인데 한잔 하시죠. 과장, 이재훈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저보다 7살 어린 후배. 그도 저처럼 지방 발령을 받아 혼자 생활하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좋죠.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 차장님도 오시네요. 그럼 우리 팀 다 모이는 거네. 7시에 회사 앞 삼겹살집에서 봐요. 회식, 자리, 고기 굽는 냄새와 소주 따르는 소리로 가득한 식당. 차장님,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재훈이 소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요.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주말에만 올라가는데 평일에는 정말 그의 목소리에도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차장님, 운동하세요? 정말 30대처럼 보이세요. 아, 그냥 식단 관리랑 요가 좀 하는 편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재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죠. 회식이 끝나고 2차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먼저 가고 결국 재훈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주말 부부 생활이 쉽지 않으시죠? 맥주를 한 모금 마신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남편은 딸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인데 저한테는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술이 조금 취한 탓인지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저희 집도 비슷해요. 집사람은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 재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쵸?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데 정작 나는 외로운. 맞아요. 그 외로움. 재훈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차장님, 다음에 또 이렇게 맥주 한 잔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가벼운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 이후 재훈과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처지의 동료로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점심시간 커피, 퇴근 후 맥주 한 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차장님, 오늘 제가 집에서 파스타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컵라면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갈게요. 재훈의 원룸은 저와 같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조명과 함께 파스타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분위기 좋은데요? 하하.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봤어요.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파스타와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재훈 씨,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집사람이 요리를 안 해서 제가 배웠어요. 차장님 남편분은 요리하세요? 네,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적이 없어요. 와인을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외로움, 각자가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 차장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남편분이 그걸 모르시나 봐요. 재훈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2세, 결혼 14년 차.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도 참 세심하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와인 잔을 기울이는 우리 둘.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외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재훈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차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맛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술자리가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산책을 했습니다. 재훈 씨, 요즘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차장님이랑 있으면 편해서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재훈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려? 우리가 그냥 동료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훈 씨,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죠. 근데 차장님, 솔직히 저는 차장님한테 호감 있어요. 52세에 듣는 고백, 40대 후반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 우리 둘 다 유부남이고 유부녀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재훈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같은 건물인데. 그래도요. 우산 하나에 함께 들어간 우리.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장님, 재훈 씨, 안 돼요. 우리.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할까요? 제 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원룸, 와인 2병째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52세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만해요. 진심이에요. 남편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외롭게 두지 않았겠죠. 술이 취한 제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딸한테만 다정해요. 저한테는 늘 무뚝뚝하고 관심도 없고. 차장님은 이렇게 매력적인데.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 우리 정말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그가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술에 취한 채, 외로움에 지친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14년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재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거죠? 재훈도 눈을 떴습니다. 차장님, 깨셨어요? 재훈 씨, 우리 후회하세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데 후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재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남편 민준과의 잠자리는 늘 의무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려는 듯한 그의 태도, 제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신경함. 하지만 재훈은 달랐습니다.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며. 차장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제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닌지. 이런 배려를 남편한테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연락이 없길래 잘 잤어? 응. 회식하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잤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어? 재훈이 제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글쎄, 일정 좀 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세요? 응. 미안해요. 제가 차장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이후 재훈과 저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후배 사이. 하지만 퇴근 후에는 연인처럼 만났습니다. 차장님, 오늘 저녁은 제가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어머, 스테이크까지. 재훈 씨, 요리 천재 아니에요? 차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기억해서 미리 사두고, 제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민준이는 이런 거 안 해줘요. 남편분이 바보네요. 이렇게 좋은 분을 놓치다니. 재훈 씨는 부인분한테는 어때요? 솔직히 집사람이랑은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차장님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재훈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수진이가 감기 걸렸어. 병원 데리고 가야 하는데 회사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올 수 있지?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수진이, 혼자서 딸을 돌보는 남편. 재훈 씨, 저 이번 주말에는 서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가족이 우선이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재훈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말, 서울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수진이 감기 걸렸다며? 괜찮아? 응. 아빠가 죽 끓여줘서 많이 나았어. 거실에서 남편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수진이 많이 보고 싶어 했어. 너 요즘 너무 안 오잖아. 회사 일이 많아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아빠, 이거 맛있다. 그래? 엄마 것도 많이 먹어. 민준은 딸에게는 다정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뭐, 괜찮아.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의무적인 스킨십. 빨리 끝내려는 듯한 움직임. 제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 다 됐어? 응. 민준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재훈을 떠올렸습니다.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던 그의 손길. 천천히, 디테일하게 제 반응을 살피던 그의 모습.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재훈에게 가 있었습니다.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차장님, 잘 주무세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그리고 핸드폰 너머의 재훈.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월요일,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훈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남편분이랑은 어땠어요? 물어보지 마요. 재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오늘 저녁에 봐요.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그날 저녁, 재훈의 집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 초가 켜져 있었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장님한테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재훈 씨, 주말 동안 차장님 생각만 했어요. 남편분 옆에 있을 차장님을 상상하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당신 생각했어요. 차장님,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재훈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 세심한 배려와 뜨거운 열정. 남편에게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것들. 차장님, 저 진심이에요. 나도 알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요. 저는 차장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2세, 인생의 후반부에서 찾아온 금지된 사랑. 저는 이미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다음 달 UAE 두바이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출장 인원을 선발합니다. 회의실에서 부장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일정이며 현지 미팅과 시설 견학이 포함됩니다. 희망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차장님, 같이 가요. 뭐라고? UAE 출장이요. 우리 둘이 같이 가면
일주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재훈과 단둘이.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먼 나라에서.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업무상 필요한 출장인데 뭘 의심해요. 저는 기술팀이고 차장님은 관리팀이니까 함께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려. 그래도 차장님, 저는 차장님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늘 숨어서만 만났잖아요. 재훈의 간절한 눈빛. 알았어요. 같이 신청해요. 그렇게 우리는 UAE 출장에 함께 지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 약 9시간. 재훈과 저는 이코노미석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장님, 설레요. 저도. 다른 직원들은 앞쪽에 앉아 있어서 우리 둘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두바이는 처음이에요? 응. 중동 자체가 처음이야. 저도요. 그래서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재훈이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요. 응.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남편과 딸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면세점, 황금빛으로 빛나는 인테리어, 그리고 사막의 열기.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과 사막의 풍경. 부르즈 할리파 저거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래요. 재훈이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높다. 저녁에 전망대 올라갈까요? 야경이 정말 예쁘대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유 시간이에요. 우리끼리 돌아다녀도 돼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리조트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객실, 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방키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차장님은 1207호, 이재훈 과장은 1209호입니다.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재훈이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와 전면, 유리창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방 사이에 연결문이 있어요.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열면 안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녁 먹고 전망대 갈까요? 단둘이? 좋아요. 회사 사람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현지 아랍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부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슬쩍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전망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두바이의 야경.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사막의 어둠. 와, 정말 아름답다. 차장님만큼은 아니지만요.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훈 씨, 여기는 아무도 우리 모르잖아요. 잠깐이라도 자유로워져요. 그의 품에 안긴 채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차장님과 함께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재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올래요? 억지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차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우리. 여기는 서울에서 9시간이나 떨어진 곳. 죄책감마저 사막 어딘가에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재훈의 방. 연결문을 통해 들어간 저를 그가 안아주었습니다. 차장님, 사랑해요.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결혼 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진심이에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세심하게 제 반응을 살피며 움직이는 그의 손길. 아름다워요.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불빛들, 사막의 신비로운 달빛,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디테일하고 열정적이고 배려 넘치는. 좋아요? 응. 너무 좋아. 차장님, 당신은 정말 완벽해요. 52세의 나이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우리의 시간, 재훈의 품에 안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재훈이 커튼을 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러 가야 하는데. 벌써 몇 시예요? 7시요. 8시에 로비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행복한 표정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구나. 낮 시간에는 회사 일정으로 현지,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미팅과 시설 견학.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훈도 회의 중간중간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막 투어 가실 분 계세요? 부장님이 물었지만 대부분 피곤하다며 호텔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재훈과 저만 사막 투어에 신청했습니다. 사파리 차를 타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석양이 지는 사막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재훈이 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하나 더요. 이번엔 같이. 가이드에게 부탁해서 우리 둘이 함께 찍었습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마치 진짜 연인처럼.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재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막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베두인족 전통 텐트 안에서 아랍 음식을 먹고 벨리댄스 공연을 보고 물담배를 경험했습니다. 차장님, 저기 보세요. 재훈이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아름답죠? 차장님처럼. 또 그런 말. 진심이에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장님, 이 순간 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으로 올 거죠? 응. 호텔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연결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침대 위에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언제 차장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재훈 씨. 정말 저는 차장님한테 최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의 UAE 출장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벌써 끝났네요. 재훈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 차장님, 한국 가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본 두바이.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민준, 딸 수진, 그리고 감춰야 할 비밀.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수진이랑 공항에 마중 나갈까? 아니, 괜찮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려.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재훈이 옆에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걱정돼요? 조금. 괜찮을 거예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출장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월요일에 봐요. 부장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럼 월요일에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일주일이나 안 본 거야. 거실에서 남편 민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출장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그래. 여전히 무뚝뚝한 대답. 배고프지? 저녁 해놨어.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엄마, 선물 사왔어? 응. 여기 초콜릿이랑 인형 있어. 와, 고마워, 엄마. 수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UAE에서 재훈이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민준이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출장 가서 뭐 했어? 일은 많이 힘들었어? 응. 현지 지사 미팅하고 시설 견학하고 그냥 바빴어. 혼자 갔어? 아니, 팀원들이랑 같이. 누구누구? 갑자기 구체적으로 묻는 민준. 부장님이랑 김대리, 박대리, 그리고 이재훈 과장. 이재훈, 그 사람 누구야? 우리 팀 후배, 기술팀 과장이야. 남자. 응.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자 후배랑 출장 갔구나. 왜? 업무상 같이 간 건데. 아니, 그냥.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응. 하지만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재훈의 세심한 배려와는 너무나 다른 의무적이고 무신경한 스킨십. 왜 그래? 피곤해? 응. 출장 다녀와서 좀 힘들어. 그래. 알았어. 민준은 곧 돌아누워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재훈을 떠올렸습니다. 두바이의 밤, 그의 품, 그의 속삭임.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잘 자요. 꿈에서 봐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잘 자요. 내일 봐요. 출장 후 첫 출근. 재훈이 복도에서 저를 봤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회사에서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시간, 재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장님, 점심 같이 먹어요. 밖에 나가서.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 조금 멀리 가면 괜찮아요. 30분만요. 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조용한 식당. 여기는 회사 사람들 안 와요. 안심하세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근데 차장님 얼굴을 봐야 일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시간 돼요? 우리 어디 다녀올까요? 글쎄, 서울 올라가야 하는데 매번 서울 가세요? 가끔은 여기 계셔도 되잖아요.
재훈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재훈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차장님, 오늘 저녁에 봐요. 응.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내 회사 근처야. 뭐? 왜? 거래처 미팅이 이쪽에 있었어.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응. 6시쯤 내 회사 앞에서 만날까? 아, 오늘 좀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럼 간단하게라도 먹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6시에 회사 앞에서. 전화를 끊고 재훈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오늘 저녁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온대요. 네, 여기로요? 응. 미안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6시. 회사 정문. 민준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차에 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장님, 재훈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 과장. 퇴근하세요? 저도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아, 이분은? 재훈이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같은 팀이에요. 재훈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아, 출장 같이 갔다던 그 후배? 네, 맞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아내 출장 가서 많이 도와줬죠? 아, 네. 차장님이 워낙 일 잘하셔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식사 같이 할까요? 어차피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재훈이 저를 힐끗 보고는 떠났습니다. 차에 타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몇 살이야? 40대 후반이야. 왜? 아니, 그냥 너보다 어리네. 업무상 후배니까 당연하지. 출장 가서 둘이 많이 같이 다녔어? 무슨 소리야. 팀원들이랑 다 같이 다녔어. 그래. 민준의 의심 어린 눈빛.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민준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출장 가서 뭐 했다고 했지? 미팅하고 시설 견학했다니까. 저녁엔 다 같이 호텔에서 쉬었어. 매일? 당연하지. 출장인데 그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일 잘하는 후배야.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서울 자주 안 와? 일이 바빠서 그래. 수진이가 많이 서운해해.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올게. 다음 주에도 또 일 있다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꼭 올게.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재훈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봐서 아쉬울 텐데. 그날 이후 민주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뭐 해? 일하고 있지. 회사야. 점심은 먹었고? 응. 혼자? 팀원들이랑 같이. 그 이재훈이라는 사람도 같이?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아니, 그냥 민준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과 함께 있을 때 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야근 중이야. 이 시간에
몇 시까지 해야 해? 글쎄, 9시쯤.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가. 전화를 끊자 재훈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세요? 응. 요즘 자꾸 이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의심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차장님,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재훈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서울집. 민준이 제 핸드폰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핸드폰 좀 보자. 왜? 그냥 내 회사 사람들 연락처 좀 저장하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중에 줄게. 지금은. 왜? 지금 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훈과의 카톡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삭제해둔 터라 최근 대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장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업무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재훈, 또 이 사람이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업무 얘기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지.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후배니까 보고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민주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요즘 내가 이상해. 예전이랑 달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오늘 밤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재훈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훈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차장님, 우리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눈치챈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 재훈이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저도요. 차장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들킬 듯 말 듯한 위험한 줄타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줄타기는 곧 끝나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차장님, 오늘 저녁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볼까요? 재훈이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좋아. 몇 시에? 7시. 회사 끝나고 바로 갈게요. 그래.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내 회사 앞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왜 갑자기? 오늘 일찍 끝나서. 깜짝 방문이야. 저녁 같이 먹고 주말에 같이 서울 올라가자. 아, 오늘은 왜? 또 바빠. 서연아, 요즘 너무 안 보잖아. 수진이도 보고 싶어 하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곧 내려갈게. 황급히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큰일 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 앞에 와 있어요. 네, 지금요? 응.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민준이 차에 길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평소와 다른 민준의 표정. 무언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왜 온 거야? 연락이라도 미리 하지. 깜짝 선물이지. 요즘 너무 안 보니까 보고 싶더라. 민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아무거나 괜찮아.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근처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응? 식당 찾는 중이야.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 재훈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재훈 아니야? 응? 아, 맞네. 어디 가는 거지? 재훈은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바로 그 식당.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저 사람,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은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약속 있나 보지. 금요일 저녁에 혼자? 가족은 서울에 있다며? 민준이 차를 식당 근처에 세웠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10분 정도 지났을까? 재훈이 핸드폰을 보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식당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 바람 맞은 것 같은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서연아.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오늘 저녁에 저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던 거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저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혼자 식당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가족도 없는데? 그건 나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연아, 나 바보 아니야. 민준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울 잘 안 오지. 전화해도 피하지. 집에 와도 딴 생각하는 것 같지. 여보. 그리고 UAE 출장 다녀온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내 손길조차 거부하잖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야? 진짜 그 남자랑 뭔가 있는 거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언제부터야? 여보. 언제부터냐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2달 전쯤. 2달. 2달이나 날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UAE 출장 때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민준이 핸들을 쳤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14년을 살았잖아. 수진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고. 그게 변명이 돼?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 없어. 그럼 왜 그런 거야? 당신은 딸한테만 다정했어. 나한테는 늘 무뚝뚝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게 이유야?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수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너 없을 때 혼자서 다 했어. 그런데 그게 부족했어?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기념일에도 그냥 집에서 TV만 봤어. 난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일 뿐이었어. 그건 재훈이는 달라. 나를 여자로 봐줘. 세심하게 챙겨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당신한테서 받지 못한 걸 다 줘. 그래서 배신한 거야?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이야. 속으로는 항상 당신을 생각했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안 보여주면서. 미안해.
민준도 울먹였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 사랑해? 응.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보다? 미안해. 수진이는 어떡하고? 우리 딸은?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로워. 괴로우면서도 계속한 거야? 그게 말이 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 민준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민준이었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민준이 차에 다시 탔습니다. 집 갈 거야? 아니면 여기 내릴 거야? 여기 내려줘. 그래. 차가 제 원룸 앞에 섰습니다. 내리려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 그리고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행복해? 응. 그래. 알았어. 차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식당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재훈 씨, 남편이 알았어요. 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차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 행복해?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재훈과 함께 있을 때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 거지? 밝은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목소리. 응, 엄마 갈게. 야호.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가 피자 시켜준대. 같이 먹자. 그래. 엄마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재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던 그의 손길. 뜨겁게 저를 안아주던 그의 품. 사랑해요.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52세.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내려야 했습니다. 주말. 서울집. 민준과 저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오늘 좀 피곤해서.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엄마 아빠 둘 다 이상해. 싸웠어?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정말.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저는 침대 양쪽 끝에서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할 거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나도 아직 결정 못했어. 그 남자 정말 사랑해? 응.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수진이 생각해. 우리 딸 생각해.
알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훈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재훈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주말 동안 너무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분이랑 어땠어요? 최악이었어요. 재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장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재훈 씨, 저녁에 봐요. 이야기 나눠요. 재훈이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차장님, 힘드시죠? 응, 너무 힘들어. 남편분이 뭐래요? 생각할 시간을 주겠대. 하지만 이혼 얘기도 나왔어.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 생각하면 미치겠고. 차장님,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차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재훈 씨, 저도 집사람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숨지 말고. 하지만 당신 아이들은 다 컸어요.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이니까 이해할 거예요.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제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재훈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느꼈습니다. 부장님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UAE 두바이 지사에서 2년 계약직 파견. 근무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1.5배. 주거비와 차량 지원. 그리고 자녀 교육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들었죠? 응. 같이 가요. 뭐, UAE 파견. 우리 같이 가요. 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리 모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이,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장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한국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숨어야 해요. 하지만 UAE에 가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재훈 씨, 생각해봐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재훈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신청할 거예요. 차장님도 같이 가주세요. 그날 밤 혼자 고민했습니다. UAE 파견, 재훈과 함께하는 2년.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딸을 떠나는 것, 남편과 완전히 끝내는 것.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응, 생각해봤어. 우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14년을 함께 산 게 아깝지 않아? 수진이도 있고.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당신한테 더 잘할게. 사랑한다는 말도 매일 할게.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차장님, 제가 신청했어요. UAE 파견. 차장님도 신청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차장님, 혹시 남편분한테 돌아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딸 생각하면. 차장님, 재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장님이 필요해요.
차장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재훈 씨,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차장님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재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차장님 드리고 싶었어요. 재훈 씨,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차장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제게 UAE 가자고 약속해 주시면 드릴게요. 샤넬 백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디자인, 고급스러운 가죽. 민주는 제 생일에도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훈 씨, 고마워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가요. UAE로. 재훈의 간절한 눈빛.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샤넬 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생일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딸. 케이크를 들고 있는 민준. 그리고 저. 행복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민준과 저 사이의 냉랭함. 감정 없는 대화. 의무적인 관계. 반면 재훈과는 달랐습니다. 열정, 배려, 사랑. 제가 원했던 모든 것. 엄마, 다음 주 학부모 상담 있어. 올 수 있지? 학부모 상담. 엄마로서의 의무. 차장님, 결정하셨어요? UAE 신청 마감이 내일까지예요. UAE 파견. 여자로서의 욕망. 2개의 문자, 2개의 선택.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셋이서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 예약했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왜? 또 일이야? 응, 중요한 게 있어서.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혹시 그 남자 선택할 거야? 미안해.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수진이 생각해봐. 나도. 수진이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뭐,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행복. 그게 행복이야? 불륜이 행복이야? 당신은 모를 거야. 52살에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을. 서연아, 미안해. 나 결정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UAE 파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김서연. 파견, 희망기간 2년. 동행 가족 없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훈이 복도에서 저를 봤습니다. 차장님, 신청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랑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응, 같이 가요. 새로운 시작을 해요. 재훈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회사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니까. UAE 파견 승인이 났습니다. 출발일은 3주 후. 그 사이 저는 서울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과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제가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 TV를 껐습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수진아, 엄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외 파견을 가시게 됐어. UAE라는 나라로. UAE. 그거 어디야? 중동이야. 두바이에 있는 곳. 와, 멀다. 얼마나 가는 건데? 2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년. 2년이나? 응.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랑 지내면 돼. 아빠가 잘 돌봐주실 거야. 싫어.
엄마가 있어야지. 수진아, 엄마, 나 때문에 가지 마. 제발.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물인지 딸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준이 수진이를 떼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결정하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 엄마 붙잡아야지.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 응. 미안해. 엄마, 나 싫어. 수진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만족해?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한테까지 미움받으면서 가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당신 잘못 없어. 내가 이상한 거야. 52살에 뭐가 남았다고 그래? 가족거리고 새 출발. 그게 쉽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후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 가서 행복해. 하지만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도 마. 여보, 나는 수진이한테 말할 거야. 엄마는 일 때문에 간 거라고. 그렇게라도 해줘야 애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 고마워. 고맙긴. 증오스러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줘. 짐을 쌌습니다. 14년간 모아둔 옷, 책, 추억들. 수진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응. 나한테 문제 있어? 아니야. 수진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가 문제인 거야. 그럼 왜 가? 나랑 아빠 두고 왜 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엄마도 여자로 살고 싶다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런 말을 어린 딸에게 할 수 있나요? 수진아, 엄마는 꼭 가야 해.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이해 안 해. 절대 이해 안 해. 수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그만 가. 응. 잘 지내. 너도.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14년을 산 집, 딸과 함께 웃었던 거실, 남편과 밥을 먹던 식탁,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출국 당일, 재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장님, 준비됐어요? 응. 후회 안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선택했으니까.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차장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고마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두바이행 EK321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끝났어. 오늘 뭐 먹지?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 맞다. 엄마, 오늘 출국이지. 잘 가. 보고 싶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2년 후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응.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도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이 있는 곳, 남편이 있는 곳, 제 과거가 있는 곳, 모두 작아져 갔습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제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서연 씨,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52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정리되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52세의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안정을 버리고, 딸의 눈물을 외면하고, 남편의 애원을 뿌리치고, 뒤늦게 찾은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재훈의 품에 기댄 채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세상, 햇빛이 부서지는 하늘, 그리고 미지의 미래. 서연 씨, 저 봐요. 재훈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무지개 보여요? 정말로 구름 사이로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네요. 재훈이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비행기 안,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52세 김서연. 늦은 나이에 사랑을 선택한 여자. 가족을 버리고 열정을 택한 여자.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비난받을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사막의 도시 두바이를 향해 날아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금지된 사랑을 향해, 52세 여자의 위험한 선택.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